혹시 눈치챈 적 있나요? 우리 인간들은 간간이 있는 좀비 아포칼립스만 제외하면 몸의 사지와 오장육부, 두뇌와 신경계가 제자리에 잘 붙어서 소통이 원활할 때 가장 착실하게 작동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알려드릴 때가 온 것 같군요. 모든 동물이 그런 걸로 까다롭게 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 오늘은 죽은 뒤에도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생명체들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머리 없는 뱀. 독사와 마주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다음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아니면 아 세상에 죽여버려, 뾰족한 머리를 잘라버려. 마지막 행동은 물리지 않기 위한 백발백중의 방법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뱀은 얼굴의 양쪽에 열감지샘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위협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뱀에게 열을 감지당할 만큼 인접해 있다는 건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히 가까이 갔다는 뜻이죠. 이 열감지샘은 사후에도 몇 시간이나 위협을 감지할 수 있으니 즉 뱀은 죽은 후에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몸이 붙어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죽은 뱀에게 물리는 것도 산 뱀에게 물리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려는 건 요약하자면 뭐랄까, 잘린 뱀 대가리는 죽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몸뚱아리 없이도 그 호리호리한 형체로 묘기를 부려가며 당신을 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악명이 높죠. 종종 핵전쟁 이후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생명체로 꼽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는 머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 자택근무 세스코 직원과도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 옳은 말이랍니다. 바퀴벌레는 머리 없이도 몇 주씩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퀴벌레가 참수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인간은 어째서 살아남지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리학자이자 생화학자인 조셉 쿤켈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머리가 잘리면 혈액이 손실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중요한 조직들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과다출혈로 죽는 겁니다. 쿤켈이 말합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사람과 같은 거대한 혈관 조직을 지니지 않고 혈액이 순환하기 위해 압력을 필요로 하는 모세혈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면 대개 피가 굳고 상처가 아물 뿐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출혈 따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닭은 머리가 잘려도 몇 초 정도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척수에 있는 신경망이 달리기 등과 같은 빈번한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게끔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닭의 몸, 두뇌와 신경계에 대해 열띤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신경세포만으로도 특정 움직임이 가능한 것인지 완벽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문어 다리는 죽은 주인에게서 절단되고도 수시간씩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는 음식을 집어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 입에 넣으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죽은 문어의 촉수를 잘라내고 물에 1시간 동안 식혔지만 그러고도 여전히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이 절단된 다리도 음식에 접촉하면 그것을 집어서 존재하지 않는 문어의 입 방향으로 움직이려 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가사리처럼 잘린 다리에서 새로운 문어가 자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어는 도마뱀이 절뚝거리는 꼬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질의 촉수를 재생산해낼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문어는 ACHE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인간에게도 있는 단백질이지만 우리가 가진 분자는 문어의 그것보다는 훨씬 덜 활동적입니다. 편형충. 지렁이를 반으로 가르면 2마리가 된다는 미신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 미신은 가짜랍니다. 하지만 지렁이 대신 편형충을 사용한다면 두 부부는 이 유치한 실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살갗이든 장이든 두뇌든 잘려버린 기관은 며칠 사이에 다시 자라납니다. 바로 플라나리아라고 불리는 편형충의 일종인데 너무도 납작해서 산소 순환이나 호흡을 위한 폐나 심장이 없어요. 간단하면서도 기발하죠? 연구에 따르면 절단된 플라나리아는 몇백 마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서 칼 끝에 있어서는 거의 불사신이나 다름없다고 불렸다고 해요. 개구리. 19세기 신경학자 데이빗 페리어의
두뇌를 떼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자라는 괴팍한 과학적 접근 덕분에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머리는 붙었지만 두뇌가 텅 빈 개구리는 사실 두뇌가 붙어있는 개구리와 놀랄 만큼 흡사하게 행동한답니다. 몸을 뒤집으면 제자리를 찾고 발을 꼬집으면 뛰어나가며 물에 빠뜨리면 가장자리로 헤엄쳐가 기어 올라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쁜 사실도 말씀드리자면 등을 쓰다듬어주면 기분 좋아하며 개굴 소리까지 냅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좀비처럼 굴게 하는 첫째 요인은 반사작용의 힘입니다. 근육이 수축 혹은 팽창하는 데 필요한 전기 자극을 제공하죠. 둘째 요인은 개구리 신체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없어서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페리어의 발견대로 외부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면 개구리는 무기한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파리. 암컷 초파리는 머리가 떨어지고도 며칠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없어지고도 정상 파리와 비슷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깃털 고르기, 날기와 걷기 같은 복잡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지요. 종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머리가 없는 암컷 초파리도 수컷의 구애를 받습니다. 종을 불문하고 모든 머리 없는 암컷 초파리는 수컷의 구애 행동을 유해한 외부 자극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머리 없이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거의 두 번째 뇌나 다름없는 게 가슴에 달려서 걷기, 날기, 혈액순환과 호흡 등을 관장한다면 말이죠. 거북이. 거북이는 머리가 잘려도 계속 헤엄칠 수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있어 헤엄 동작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자극받으면 헤엄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척수의 신경망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 말은 곧 헤엄 동작에 필요한 근육 활성화를 위해 신경세포가 두뇌에서부터 특정 신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경망이 전반적으로 자극을 받기만 하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근육들이 활성화돼서 수용 동작을 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두뇌가 척수를 따라 운동 자극을 보내기 훨씬 쉬워진답니다. 도롱뇽. 도롱뇽들은 사지 전체 그리고 주요 장기의 일부분들을 재생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은 그들의 면역 체계 덕분이라고 연구가 밝혔답니다. 아울로틀이라는 수중 도롱뇽을 연구한 결과 잃어버린 사지를 재생산하는 초기 단계에는 마이크로파지라고 불리는 면역 세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세포들은 영구적으로 없애버리면 재생산이 안 될 뿐 아니라 조직에 상처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발견들은 어쩌면 인간의 조직 손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전략들을 찾는데 도움을 줄지도 몰라요. 도롱뇽의 사지 재생에 있어 마이크로파지가 맡는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마이크로파지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고갈시키는 화학약물을 도롱뇽에게 투여했습니다. 마이크로파지를 완전히 혹은 일부분 고갈시키기 위함이었죠. 마이크로파지가 모두 제거된 도롱뇽들은 새로운 사지를 재생해내지 못하고 심각한 반응 조직을 보였어요. 마이크로파지가 일부분만 남은 도롱뇽은 사지를 생산할 수는 있었지만 정상보다 느린 속도에서야 가능했습니다. 도롱뇽들이 마이크로파지 수치를 회복하자 과학자들은 이제 사지가 붙어 있었던 가장자리를 잘라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상 속도로 재생산이 시작되었어요. 이 발견들은 결국 마이크로파지가 도롱뇽의 놀라운 상처 회복 능력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